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바쁘시죠? 네, 바로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박사님. 네. 일단은 전 이게 왜 뉴스거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씨 북갑 출마하면서 무공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정당의 존재 이유가 후보를 내는 건데 후보를 내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고 한 발 더 나가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무공천에 반대하는 게 해당 행위다. 후보를 내는 게 해당 행위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 주장을 김도읍이라는 자가 먼저 했고요. 네. 그 바로 옆에 지역구입니다. 북강서, 네. 강서 쪽의 사선 의원이고, 또 김도읍이가 그 주장을 하자 그 부산하고 제일 멀리 떨어진 지역이죠. 철원, 화천 이쪽에 지역구 사선하는 한교라는 자가 또 동의한다 그랬어요. 네. 다 정신 나간 것들입니다. 정치 오래 한다고 해서 정치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쩌다가 어영부영 줄 잘 서가지고 편하게 선거 같지도 않은 선거 치러서 4선 5선 하는 것들이 영남권에 많습니다. 뭐 아주 대표적으로 저 주호영이 같은 자가 그런 자 중에 하나인데, 뭐 저는 이런 것들 수도권에 아주 처절하게 싸운 초선만 못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평소에도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 정당의 기본, 정치의 기본도 안 돼 있는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정신 나간 소리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당 회사한테 돈 벌지 말라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김도읍이나 한기호나 나를 잘 아니까 예. 내가 그 당신들을 정신 나간 것들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명예훼손 당했다고 생각하면은 고소해. 법정에서 따져보자. 이 당신들의 발언이 이게 정상적인 건지 아니면 진짜 정신 나간 소리인지. 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는 걸까요? 그냥 한동훈 개인에 대한 추종이 좀 도를 넘어서 정당의 기본 원칙까지 깨는 수준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잘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상식적,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정신 나간 발언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 굳이 그 동기가 뭘까 따지고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다음에는 당권을 한동훈이가 잡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줄대는. 네. 네. 그리고 한동훈이가 당권 잡았을 때 어떤 식으로 편가르기를 했는지를 지난 2년 전 총선에서 잘 봤잖아요. 네.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으로 뭐 정말 비상대권을 휘둘면서 선거 치렀을 때 선거는 개판으로 망쳤지만 쥐똘마니들은 확실하게 챙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한동훈이가 다음에 당권 잡을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 자들은. 네. 육상 지방선거 지금 고사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라고. 예. 그렇게 해서 이것들 고사 지는 대로 지면 이제 장동혁 대표 체제는 무너지고, 그러고 나면은 당에 누가 있냐. 네. 결국은 한동훈이로 다시 당권 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한동훈이가 그 비상대권 당권을 움켜쥐고 다음 총선 치를 건데 2년 전에 보지 않았냐. 한동훈이는 지한테 줄 서는 것들은 확실하게 챙기고 조금이라도 줄 밖에 나가 있는 것들은 확실하게 죽이더라. 네. 그러니 지금부터 충성맹세 해놓자. 도장 찍어놓자. 굳이 제가 합리적으로 해설을 한다면, 네. 이 정신 나간 발언들을 그래도 합리적으로 해설을 한다면 이런 정도의 동기밖에는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네. 이게 참 불행 중에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어제 한국일보에서 부산 지역 의원들한테 전수조사를 했더라고요. 이 무공천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 네. 17명 의원 중에 과반 10명이 공천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저는 그보다 예. 7명이나 엉뚱한 답변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 그게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아니, 한 두어 명은 한동훈 똘마니들이니까. 정성국 의원 등. 예, 네. 뭐 정영국인지 정성국인지 뭐 그런 것들은 원래 한동훈이가 그 낙하산 태워서 박아놓은 것들이니까. 또 뭐 조경태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뭐 한 서너 명은 그럴 수 있는데, 아니 주진우부터 다들 한동훈 똘마니라고 우리가 의심했던 주진우부터
무슨 무공천이야 공천해야지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주준이만도 못한 것들이 거기 더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 점에서 부산 제가 고향이 부산이라서 예. 이 부산 얘기 나올 때마다 사실은 제가 큰 소리를 못 칩니다. 네. 너무 쪽팔려요. 예, 어쩌다가 부산이 이런 참 더러운 이게 배신자 부역자들한테 이렇게 오염됐는지. 그 곽규택이 보세요. 네. 제가 그 곽규택이 형 잘 알거든요. 예. 예? 참 어쩌다가 그래 참 네. 부산 시민들께 저희도 너무 송구한 것이 부산이 어느 시점부터는 전략공천 지역구처럼 좀 변질돼서 단수 공천도 많이 하고 사실 예. 경선도 번복하고 공천 취소하는 식의 경선 떨어진 후보를 또 데려다가 앉혀놓고 이런 사례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좀 이런 일이 반복이 안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부산 시민들이 네. 그 너무 애국자들이 많아서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산 시민들인들 이건 모르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짓거리들을 한다는 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등을 돌렸다가도 정말 막판에 이러다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 망합니다. 이 6.25 때 낙동강 전선 무너지듯이 이 마지막 전선인 이 부산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이제 백석도 못 건집니다. 네. 그러면 그냥 인민민주주의 개헌되는 겁니다. 이렇게 호소를 하니까 네. 이 부산 시민들이 마지막에 정말 그럼 또 어떡하냐? 저것들 살려놔야지. 이래서 2년 전에 사실은 10석도 못 건진다던 선거가 일주일 만에 네. 우리 부산 시민들이 다시 결집해서 17석이나 지켜냈잖아요. 맞아요. 그 바람에 어쨌든 107석이라도 할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애초에 예상대로 거기서 정말 10석도 못 건지는 선거 결과가 그대로 됐다면 100석 못 하는 거예요. 개헌 저지선 깨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부산 시민들이 정말 그런 어떤 마지막에 구국의 결단 같은 거를 하면서 몸으로 지켜내고 계신데, 그러니까 너무 이 애국심이 강하다 보니까 정말 저건 아닌데 하면서도 마지막에는 다시 국민의힘 찍어주신 거죠. 정말. 그래서 그 틈에 배신자 부역자들이 편승해서 배지 쉽게 달아 놓고 있는 거죠 지금.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쨌거나 지금도 사실 전 한동훈 씨가 북감 내려가서 전입신고를 이렇게 공개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국회의원은 꼭 그 지역에 예. 주소 안 옮겨도 돼요. 네. 아니 무슨 쇼를 해도 이 친구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쇼밖에는 배운 게 없나 봐. 나 외지인이다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참내 정말. 네, 그렇게 해서 3파전 구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 3파전 네. 아니에요. 1강 1중 1약이거나 1강 2중.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네. 아니 3파전은 상강이어야 3파전이지. 제가 실현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국민의힘이 1강이고 예. 더불어민주당이 그래도 조직세가 있고 하니까 전재수 조직도 있고 하니까 아마 1중 될 거예요. 네. 한동훈이가 1약이지 뭐. 네, 어쨌거나 어제 기사에서는 우리가 공천은 당연히 한다라고 네. 거듭 밝혔고요. 다만 이제 또 그렇게 해서 3파전이니까 이제 1강 1중 1약이긴 하지만 네. 그렇게 해서 표가 분산될 수도 있다. 그러면은 민주당 당선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전망들도 있는데 그게 표 차이가 얼마 안 날 때는 네. 그 한동훈이가 장난질을 쳐서 예. 좌파가 오브질이 얻는 수가 있는데 그렇죠. 저는 이렇게 평론가로서 예측하는 게 좀 부담되긴 하지만 그 3파전으로 간다 치고요. 예. 한동훈이는 한 자릿수밖에 못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자릿수.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 후보와 민주당이 두 자릿수로만 승부가 나면 그러면 한동훈이가 무슨 짓을 해도 승패에 영향을 못 주는 거죠.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한동훈이가 나와서 우파표가 분열돼서 이길 선거 졌다. 그렇게 막상 현실화되면 모든 그 책임은 한동훈이가 지게 되겠죠. 당연합니다. 이제 득표 숫자를 보면 아니까. 근데 그런 사태까지도 안 난다. 네. 한동훈이가 표 잠시 캐도 우리가 이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제가 좀 마음 아프지만
이 장해찬 부원장의 또 사례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 그렇죠. 예, 경선 떨어진 정현욱 후보를 데려다 놔서 사실 여론조사상으로는 엇비슷하게 나왔는데 처음엔 그랬는데 예. 결국은 선거 진행되면서 네. 많은 분들이 정말 눈물을 머금고 그래도 국민의힘 찍어야지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장해찬도 또 대구에 똑같은 케이스가 도태우인데 예. 두 사람 다 두 자릿수를 못 넘겼잖아요. 네. 예. 그게 그 선거에 임한 우리 영남권 그 유권자들의 마지막 전략적 어떤 선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장해찬 미워서 안 찍었겠어요? 도태우 미워서 안 찍었겠어요? 눈물을 머금고 국민의힘을 찍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표 방지 심리 등이 작동하고 정말 사실 지역 인지도도 없었던 정현욱 후보가 과반을 얻는 이 사례들을 봤을 때는 여론조사보다 무조건 작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주제 관련해서 한동훈 씨 측도 그런 걸 모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무공천 주장을 하다가 국민의힘이 공천을 하면은 본인이 뭐 보수 재건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라고 하면서 불출마 쇼를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의 해석들도 있는 것 같아요. 끝까지 출마할 거라고 보시니까. 네. 아마 여론조사를 계속 할 텐데요. 네. 사실은 대다수의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은요 돈이 없어서도 여론조사 잘 못합니다. 네. 또 이렇게 지역으로 내려가서 하면 전국 여론조사는 1000샘플 ARS로 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요 지역에 딱 가서 이를테면 부산 북갑인데 북갑 말고 전국에다가 물어본다는 거 웃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부산 북갑의 유권자들을 향해서 여론조사를 하려면 안심번호 받아야 돼요. 네. 열흘 가까이 시간이 더 걸립니다. 네. 그리고 비용도 한 2배 정도로 상승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대다수의 이 우리 후보들은 당에서 여의도 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하는 거 말고는 사실 돈이 없어서도 여론조사 잘 못해요. 네. 근데 한동훈이는 저게 돈 없어서 여론조사 못할 자는 아니잖아요. 네. 여론조사 이미 해왔고 할 거라고 좀 봅니다. 네. 그러면 저것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표가 나오는지 저것들 딴에는 면밀히 조사를 할 텐데 네. 아마 제 예상대로일 겁니다. 한 자릿수가 안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끝까지 가서 개표가 돼서 한동훈의 표가 한 자릿수밖에 안 나왔다고 할 때 이후에 한동훈의 행보가 과연 어떻게 될 거냐. 네. 이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겁이 나서라도 이것들이 끝까지 못 갈 거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게 두 자릿수고 더구나 한 20% 가까이 나온다. 네. 3등이지만 20% 정도는 한다 그러면 이것들이 국민의힘 떨어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갈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 지는 이 정도의 지분이 있다고 객관을 시킬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런데 이거는 그야말로 소탐 대실 그런 작은 계산으로 나 이 정도 세력이 있어라고 끝까지 가는 순간 바로 그것 때문에 우파 떨어졌다라고 하는 식으로 변명할 수 없는 팩트가 딱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가 이미 죽을 그 덫에 걸렸다. 아하. 끝까지 가도 죽고 중간에 드랍해도 죽는다. 네. 애초에 나서지 말았어야 될 일을 이자가 그 욕심을 못 버리고 나서는 바람에 스스로 죽음의 덫에 갇히게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잊혀지는 게 무서워서 그러지 않았을까. 박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난주에 제가 원래 지난주까지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우리 이영풍 대표가 출마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우리 박사님께서 출마할 네. 것 같다 전망을 해주셨는데 실제 출마 선언하셨습니다. 열심히 잘하고 있던데요. 예, 그래서 우리 이영풍 대표님과 또 이제 우리 북구합을 오래 지켜오신 박민식 또 전 예. 장관님 이 두 분에 대해서도 두 분 중에 한 분이 아마 높은 확률로 우리 후보가 되실 것 같은데. 아니 뭐 둘 예, 중에 소개를 누가 좀 돼도 해주시죠. 예. 둘 중에 누가 돼도 훌륭한 후보가 될 텐데요. 네. 저는 이제 박민식의 경우에 제가 사실은 초선 때부터 오랫동안 인연을 이어온 사람이라 늘 아끼고 좀 그랬어요. 네. 그런데 지난번 총선에 북갑을 포기한 걸 보고 굉장히 실망했어요.
북갑을 포기한 게 먼저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분당에 자기가 오랫동안 분당에서 살았기 때문에 분당에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당시 이제 한동훈이가 뭐 분당은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험지 출마를 요구하니까 네. 이제 그 험지 출마를 해서 떨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험지 출마도 맞고 북갑에서 먼저 떠난 것도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또 하필 이번 선거가 북갑이기 때문에 북갑에서 먼저 떠난 부분에 대해서는 북갑 유권자들한테 박민식이 어떤 형태로든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아마 그것 때문에 좀 고생 좀 하고 있을 거예요. 예. 아니 북갑의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아니 박민식이 어릴 때부터 정말 알고 모르고 다 알고 왔는데 네. 박민식이 거기서 선거를 4번이나 했는데 그리고 제가 그 북갑에서 그 선거 치를 때 2년 전이 아니고 그 전이니까 6년 전이죠. 전재소량에서 졌을 때 2번째. 네. 6년 전 선거 때 제가 마지막 주말을 부산에서 취재했거든요. 네. 그때 박민식이 그 북갑에서 가장 큰 시장에 그 건널목이 있어요. 그 건널목에서 3,000배 하고 있더라고. 그 건널목 신호등 바로 앞에 거적 펴놓고 네. 3,000배를 하고 있더라고. 시장 가기 위해서 그 길 건너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막 보통 신호마다 이 신호 때마다 100명 넘게 기다리다가 오시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아주 그 활성화된 시장 앞에 거적 펴놓고서 3,000배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치열하게 했어요. 네. 그런데도 졌어. 그러니까 제가 박민식의 진심을 몰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진심으로 2년 전 총선 때 다시 북갑에 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하. 더구나 그때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상징성 있는 장관이었잖아요. 보훈부로 격상시킨. 그래서 그 상징성을 갖고 가야 된다 했는데 어쨌든 북갑을 떠나버렸어요. 네. 그리고선 분당에서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분당에 도전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그렇게 분당에서 도전을 했으면 차라리 나았지. 예. 그것도 안 돼 가지고서 한동훈이가 험지로 보내버린 거거든. 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안철수는 박민식이가 험지 출마 당의 요청에 따라 험지 출마한 사람이다 하면서 높이 평가하는데 그 팩트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예. 북갑을 떠난 것이 먼저고 그다음에 원래는 분당에서 하려고 했는데 네. 거기서 밀려나서 한동훈이의 험지 요청에 어쩔 수 없이 나갔다 떨어졌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박민식은 알 거 아니에요. 내 말이 사실이라고 하는 걸. 그러면 북한 시민들이 박민식이가 아주 어릴 때 한 20년 전에 박민식이부터 보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정말 지금의 박민식을 키워준 분들 아니에요. 그분들이 가졌던 그 상실감과 배신감이 있어요. 네.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박민식 아무리 박민식이지만 쉽지 않다. 네. 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근데 이거를 박민식이 북갑 주민들한테 막 울고불고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걸어 다니면서 설명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주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북갑 시민들한테 설명하고 또 해명하고 또 사과하고 양해를 얻는 그런 과정으로 만들면 돼요. 네. 뜨거운 용광로처럼 경선을 치르면 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박민식이 이영풍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해야죠. 예. 이게 뭐 그냥 별것도 아닌 사람하고 경선하면 하나만 한데 네. 이게 뭐 절대 녹록치 않은 후보가 나서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후보를 상대로 지든 이기든 이 모든 것들을 다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컨벤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박민식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네. 이영풍이. 그래서 이영풍한테 고마워해야 된다. 네. 또 이영풍도 그냥 아무도 없는 무주공산에 뛰어드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서 20년 가까이 정치해온 박민식을 상대로 경선을 하면서 이영풍의
원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컨벤션이 이루어져야 돼요. 네. 근데 저 한동훈이 저거는 컨벤션이 불가능한 자고. 그렇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뭐 누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네. 누굴 내도 이재명이가 찍어서 내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거긴 무슨 컨벤션이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쪽 저쪽 다 컨벤션조차 못하는 데서 유일하게 진짜 뜨겁게 용광로 같은 컨벤션을 할 수 있는 두 명의 후보가 우리한테는 있다. 네. 예, 박민식과 이영풍, 이영프가 박민식이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부산 북각 이 컨벤션이 어떻게 뜨거워지는가가 제일 중요한 변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북갑 재보궐의 이 어떤 경선이 상당한 주목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박사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주제를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제 이진숙 그 전 방통위원장 네. 이슈가 아직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여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소속 출마 얘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누그러진 모습도 있지만 이틀 전 또 기자회견에서는 여전히 8인 경선을 요구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이진숙 위원장이 자기 문제가 이미 이제 자유파 전체에 상당한 이제 부담이 된 상황을 모를까요? 뭐 만약에 모른다면 정치적 감각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저는 알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정치라고 하는 게 정치는 타이밍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 똑같은 말도 언제 하는가에 따라서 독이 되기도 하고 정말 약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점점 타이밍을 놓쳐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저희 고성구 TV에 정경욱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어요. 예. 이진숙 후보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장동혁 대표가 3일이나 날짜를 당겨서 미국에 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 3일이나 당길 수밖에 없었던 사정들이 있죠. 미국 쪽에 뭐 여러 요구들을 다 수용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당긴 건데. 네. 그러니까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 바쁜 와중에 출국하기 이틀 전 9일 날 오후에 대구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네. 보도에서는 혼자 내려갔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우리 박민영 대변인과 김혜원 대변인이 수행했다고 같이 갔습니다. 정경욱 대변인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요. 그러면 딱 그 젊은 두 청년 대변인 2명하고 장동혁 대표가 대구에 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과 2시간 반 동안 저녁을 겸해서 대화를 했다는데 예. 그 2시간 반 동안 두 젊은 대변인은 배석하지 않았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이제 밖에서 기다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장동혁 대표가 얼마나 절박하고 절실한 심정으로 대구까지 내려가서 이진숙 위원장을 만났겠는가. 그리고 재보궐선거 출마 쪽으로 방향을 돌려달라고 얼마나 절실하게 설득을 했겠는가.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보도가 구체적으로 되면 될수록 저는 한편으로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대구 6인 경선이 마무리가 돼서 누군가 한 사람이 대구시장 후보가 될 경우에 근데 그 사람이 현역이면 그 현역의 지역구가 이제 재보궐선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대구에 뭐 어디가 됐건 간에 그럼 그 지역에는 재보궐선거 출마할 출마자들이 없을까요? 있죠. 아니 대구는 공천만 받으면 국회의원 되는데 왜 없겠냐고요. 많죠. 그러면 그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 누군지는 모르지만 네. 그 수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장동혁이 무슨 자격으로 이 지역의 공천을 이진숙한테 약속을 할 수 있냐. 이거 불공정 아니냐. 라고 시비 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담을 안고 한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이진숙 후보가 뭐 굉장한 부담을 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예. 장동혁 대표가 사실은 이런 일은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이런 일은 안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장동혁 대표가 사태가 워낙 좀 심각하고 급박하니까 이 모든 부담을 안고 가서 설득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도 여전히 뻣뻣하게 뭐 8인 경선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하면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돌아와서 이제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런 기사는 어디론가 없어지고 이진숙이가 여전히 고집 부리고 있다가 정치면 기사를 다 채워버리면 예. 그럼 정말 어떡하자는 거냐 말이에요.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타이밍을 놓치지 마라. 네. 이미 거의 타이밍을 놓쳐버린 것 같은데 아직은 마지막 기회가 있다. 오늘 중에라도 장동혁 대표가 돌아오기 전, 네. 그게 내일 돌아온다고 돼 있으니까 예. 장동혁 대표가 귀국하기 전에라도 먼저 풀어라. 네. 어떤 것이든 당의 방침에 따라 결정하겠다라고 풀어라. 그러면 그때부터 이진숙도 살고 당도 살고 이 와중에 미국 갔다 5박 7일간 갔다 오면서 정말 빽빽하게 일정 소화하고 오는 장동혁 대표가 풀어놓을 방미 보따리도 산다. 네. 타이밍을 이제 정말 마지막 타이밍밖에 안 남았다. 예. 이거를 이진숙 후보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 원내에서 사실 그 대구시장 후보가 결정된다고 하면 사실 경선을 해도 이진숙 위원장이 되실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게 네. 해서 만약에 이진숙 그 위원장이 이 대구 재보궐 후보로 그리고 우리 또 대구시장 경선을 통해서 선출된 후보가 손붙잡고 가면은 일단 지금 당장은 김부겸 쪽에 밀리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 상황도 전 타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 김부겸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뭐 무슨 그 허접한 자가 무슨 대구시장입니까? 예. 아이 그건 사실은 변수가 안 돼요. 원래는 그렇죠. 예,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좀 지지부진한 국면만 잘 극복하면 네 변수도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대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혹시 걱정하실 수 있어요. 아, 조사가 네. 이렇게 나오는데 전혀 그러실 거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간명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조금 이슈를 또 바꿔서요. 이진숙 위원장께서 오늘 안에라도 정리를 좀 해주시면 바라는 마음 저도 같이 보태보겠고요. 그 조국 대표가 또 느닷없이 평택으로 갔습니다. 뭐 한동훈 씨가 북값 간 것도 좀 뜬금없긴 한데 마찬가지로 가자마자 그리고 아니, 평택군이라고 하더라고요. 평택군. 아니 조국이는 예. 평택군으로 간 거지. 그러니까요. 뭐 어디 20세기 대한민국인지 30년 모르겠습니다만. 전으로 간 거지. 예. 그러니까 조국이는 저 평택시의 을 선거구거든요. 이번 재보궐 선거. 네. 여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조국이는 평택군이야. 한마디로 지금 일축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예전에 그 민주당의 안기령 현 대변인도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지역도 아닌 곳에 가서 선거 캠페인하고 자기 지역구도 모르면서 이렇게 나오는 후보들이 민주당에 원래 많은데. 그리고 누가 예. 물어본 것도 아니야. 네. 지가 올렸어 SNS에. 맞아요. 예. 평택군 뭐 어디라고. 지적받으니까 또 황급하게 고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이 지역을 모르고 그냥 배지 달아야 되니까 일단은 뭐 엉겨붙은 딱 그런 느낌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어떻게 전망을 좀 하십니까? 그러니까 결과는? 이제 이 조국이 기자가 네. 어쨌든 급하게 고쳐가지고서 평택시 을 선거구에 보궐선거에 이제 출마를 할 텐데. 네. 그러면 집단에는 뭐 평택시 을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더 나아가서 평택시를 어떻게 발전시키겠다고 공약 낼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건 공약을 내면 낼수록 웃기는 거야. 그렇죠. 아니 신지 군인지도 모르는 게 30년 전에 군에 갔다 온 자가 무슨 시 발전에 대해서 뭘 내놓는다는 게 이게 유권자들한테 어떻게 보이겠냐고요. 그러니까요. 유권자들한테.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조국이는 이건 뭐 거의 변수도 못 된다 이제. 네. 지난번에 그 안산시 선거가 있었어요. 안산시 네. 조사가 있었어요. 그 안산도 뭐 저 좌파 것들이 제법 힘 좀 쓴다는 지역 아니에요. 예. 거기에 제가 기억하기로 그 조사 코리아자 리서치인가 하여튼 거기에 김남국이가 22% 얼마. 네.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제일 이제 먼저 재보궐선거에 그 출마 선언을 한 사람이 있어요. 예. 예비 후보로 등록한 사람이 네. 김석훈. 예. 이 사람이 22% 나왔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그 밑으로 용혜인이가 8% 얼마 나왔고 맞습니다. 조국이가 8% 얼마 나왔어. 용혜인이보다 조금 더 낮아. 오차범위 안에서 꼴찌였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국이는 안산 같은 좌파가 제법 세다고 알려진 곳에서도 그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평택을은
좌파가 우세한 지역이 아니거든요. 네. 어쩌다가 우리가 뭐 계속 탄핵당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뺏긴 지역이지. 그 지역은 우리 자유파가 상당히 센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이 30년 전 평택군으로 간 이 조국이가 뭔 수로 이겨요. 변수도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예. 네.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변수는 조국이가 아니라 네. 황교안이에요. 맞습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 민주당은 뭐 후보를 아직 뭐 낼지 안 낼지 얘기 안 네. 나오는 것 같고, 자유와 혁신당의 황교안 대표 그리고 유이동 지금 뭐 국민의힘 의원 예비 후보 등록한 것 같습니다. 예. 유이동도 저는 뭐 그렇게 썩 좋은 후보라고는 안 보는데 이게 그 유승민이 똘만이잖아요. 네? 그리고 저 바른정당 가서 온갖 그 해당 행위하면서 해코지했던 잔데 한동훈 때 또 네, 여의도 연구원장 한동훈 때도 했었죠. 또 측근으로 잽싸게 그러니까 줄은 잘 써. 네. 네, 줄은 잘 써요. 근데 이자가 다른 것보다도 2년 전 총선 때 평택 을이 아니라 그 옆에 지역으로 가서 출마를 했더랬어요. 네. 근데 이제 평택을에 재보궐선거 생기니까 일로 슬그머니 들어온 거예요. 아하. 아니 그러니까 아니 평택을 시민들은 뭐 그 호구냐고. 그런 거 모를 것 같아요. 네, 진짜. 아니 지역에 원래 연고가 없던 분들이 지금 다 계신 거네요. 결과가. 그러니까 아니 예. 유의동이가 네. 원래 평택이 두 선거구였을 때는 네. 이 평택 지금을 네. 또 유의동 지역이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인구가 갑자기 늘면서 50만이 넘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갑을 병이 하나 생겼어. 게리맨더링이 다시 됐죠. 그러자 유의동이가 을을 버리고 병으로 갔다니까. 네. 그러니까 이 지금의 평택을하고 아무 연고가 없는 것은 아닌데 예. 그렇지만 지가 선택할 수 있었거든. 맞습니다. 지가 선택할 때 을을 버리고 병으로 갔던 자가 네. 여기 선거 나 생겼다고 다시 을로 오겠다고 하는 거니까 네. 평택 을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두 번 버림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네. 이 지역에서 원래 좀 출마를 강하게 요청받고 있는 사람은 네. 원유철입니다. 아하. 원유철은 뭐 워낙 전국구기 때문에 네. 평택에서 원유철은 갑에 가도 되고 을에 가도 되고 병에 가도 되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지난 총선 때는 감옥에 가 있고 풀려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서 출마도 못했던 못했죠.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원유철에 대한 요청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원유철이 아직 태도 결정을 안 하고 있는데 예. 의동이는 잽싸게 먼저 등록을 해서 네. 언론에서 떠들어대고 있는 것에 아하. 불과하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자유혁신당의 한교안도 간단한 사람이 아니고 어쨌든 네. 조국이도 평택군으로 오긴 했지만은 어쨌든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원유철을 포함시켜서 경선을 하든지 네. 아니면 원유철 전략공천을 하든지 해서 판을 키울 필요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참 재보궐 지역도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리가. 그러면, 예. 예. 그럼 이 지역 마지막으로 민주당에서는 후보 낼 거라고 보세요? 평택이요. 예. 당연히 후보 내죠. 아하. 예, 당연히 후보 내는데 그 뭐 이 민주당 저것들은 자기네 결격 사유 때문에 뭐 생기는 재보궐 선거는 후보를 안 낸다. 이건 다 웃기는 얘기고. 뭐 지워버렸잖아요. 당원 당규까지 고쳐가면서까지 그들이 예. 바득바득 냈잖아.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또 냈죠. 예, 내서 다 줬지.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후보를 내긴 낼 건데요. 내는데 이제 조국이는 안 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야합하는 거거든요. 네. 그 야합해주면 좋다고 좀 봐요. 아하, 오히려. 예, 예. 좌파 것들이 어떻게 이 야합해서 지그들끼리 붙어먹고 사는지를 네. 그냥 국민들한테 적나라하게 보여주면 좋고 네. 후보를 내면 그러면 저것들 간에 후보 연대는 좀 어렵단 말이에요. 예. 보궐선거에서는. 네. 그럼 끝까지 가는 거죠. 아하. 이런 전망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이 지금 8월 전당대회가 엄청난 명청대전의 이 화약고처럼 실제로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조국혁신당과 실제로 합당 추진을 했었고 조국 대표가 민주당으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 10만 강성표가 또 들어온다라고 예. 하는 계산도 있을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친명그룹에서는 당연히 공천해야지 할 수 있는데 네. 정청래 쪽에서 이 야합할 동기가 있는 거 아니냐. 물론이죠. 네,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친명 쪽에서 후보가 한두 명이라도 등록을 네. 해버리면 어떡할 건데. 막을 수는 없다.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청래도 잔머리 잘 쓰지만 네. 그보다는 이재명이 잔머리가 좀 더 앞설 거예요.
조국을 떨어뜨리는 게 낫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 우리 장도혁 대표의 방미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2박 4일 일정이었다가 지금 5박 7일로 늘어나게 됐죠.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대구 방문하고 직후에 출발을 하신 것으로 보이고, 저도 몰랐어요. 전날까지 같이 제가 모셨는데도 조기 출국하신다는 거를 전혀 몰랐을 정도로 보안이 잘 지켜진 일정인 것 같고, 실제 첫날부터 이제 미국의 이 유력 인사들, 뭐 데럴 아이사 네. 의원부터 시작해서 연달아 만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이거 백수가 과로사 한다는 말이 있는데 예.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뭐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다. 네. 예. 백수는 이제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아서 그 다 챙기다가 이제 과로사 한다는 건데, 네. 그건 이제 백수들 얘기고 저 같은 사람 얘기고 정치판에서는요. 네. 오라고 안 했는데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그럼 국내 행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예. 오라고 안 했는데 지가 뭐 중불나게 간다고 칩시다. 네. 그 갔어. 근데 마이크를 안 줘. 예. 그러면 집단에는 내가 뭐 몇 선 의원을 했고 뭘 했다고 하고 또 갔는데, 네. 사람들이 얼굴 알아보고 인사를 하는데 네. 진행하는 사람이 마이크도 안 줘. 소개도 안 시켜. 네. 그럼 완전 개망신당하는 거거든요. 예. 국내 정치의 작은 행사도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국제적인 건데 네. 얼마나 그게 엄격하겠어요. 그렇죠. 이 초청하지 않으면 못 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놀러 가는 거야 얼마든지 자유지만 뭔가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행보를 할 때는 저쪽에 초청이 없으면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당연합니다. 자, 그러면 장도혁 대표는 애초에 14일부터 17일까지 2박 4일 갔다 오겠다고 발표를 했어. 네. 발표를 했는데 3일을 앞당겨서 갔어. 예. 그러면 장도혁 대표가 미국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일찍 간 거야? 그게 아니고 요청이 있었던 거죠. 그럼요. 그 요청이 어떤 요청이냐? 장도혁 대표가 미국에 온다는 거를 미처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장도혁 대표가 14일부터 17일 2박 4일 미국을 온다는 것이 발표가 되자 예. 그걸 보고 뒤늦게 알고 장도혁 대표가 온다면 나도 보고 싶었는데 나도 이번에 좀 만나게 해달라. 예. 좀 보고 싶다. 이런 요청들이 장도혁 대표 쪽으로 쫙 온 거 같아요. 세도를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미 타이트하게 짜여진 2박 4일 일정을 뚫고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거의. 네. 예,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엑스트라 추가로 뭔가를 시간을 더 내야 돼. 네. 그 이제 장도혁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예. 좀 당겨서 일찍 가든지 아니면은 좀 돌아오는 걸 늦추든지. 예. 근데 돌아오는 걸 늦추는 건 그야말로 선거 때문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당긴 것 같아요. 일정을. 네. 맞습니다. 일정을 당기다 보니까 같이 가려는 국회의원들까지 다 그런 일정을 조정하기가 불가능하니까 네. 김대식, 조정훈 그리고 김장겸은 애초 계획대로 14일 날 네. 떠나는 걸로 하고 우선 일정 조정이 가능한 장동혁, 김민수 두 사람만 급하게 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정은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이 상황의 핵심은 뭐냐? 미국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장동혁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안 돼. 그냥 얼굴만 보려면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서 얼굴만 보려고 그러면 유튜브 보면 되지. 그렇죠. 이 사람들이 직접 얘기하고 싶은 거야. 만나고 싶은 거죠. 예, 장동혁이라는 사람을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장동혁 대표를 만나서 뭘 물어보고 뭘 듣고 싶었을까?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 이 장동혁이 그냥 여러 완오브댐 여러 300명 국회의원 중에 한 명, 뭐 여러 정치인 중에 하나라면 장동혁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이 쏠릴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근데 미국의 주요 정치인들은 장동혁을 차기 대권 주자로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도 특별한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보세요. 지난 몇 달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차기 지도자 조사 빠진 여론조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1등 놓친 적이 거의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미국 사람들 우리보다도 더 이런 거 열심히 보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몇 달간을 추정을 해보니까 한국의 차기 대권 주자는 장동혁이 제일 확실한 거야. 네. 장동혁이 여야 합쳐서 1등이야. 몇 달 동안. 그러면 차기 대권 주자로 봐야죠. 예.
그걸 굳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늘 장동혁이 1등이고 그 뒤에 정청래와 김민서이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1, 2등 왔다 갔다 다투고 맞습니다. 그 밑에 뭐 한동훈이 나오고 오세훈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조국이나 뭐 등등. 예. 예. 근데 이 장동혁은 이 모든 경쟁자들보다 월등 앞서잖아. 예. 그러니까 차기 대권 주자인 거지. 그렇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다음에 이재명 정권이 언제 그만두든 그만두게 될 때 그때 그 다음 대통령 그 다음 대한민국을 이끌 사람은 장동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합리적으로. 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를 아는 거는 무지무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보자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5박 7일 일정은 미국의 주요 정치인들과 언론들이 네. 차기 대권 주자로 유력한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을 일종의 면접을 본 어허. 그런 방미다. 네. 저는 그렇게 보죠. 이 실제로 그 일정이 당겨진 이유 중에 가장 하나가 조 그루토스 아. 공화당 전국위 의장을 네, 또 만나서 이었던 화기애애한 투샷이 또 공개되기도 했잖아요. 조 그루토스 의장이 일정이 자기 그때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페이버가 없으면은 굳이 뭐 그럼 나중에 봅시다 할 수도 있는데 나 이때밖에 안 되는데 이때 와줄 수 없냐? 라고 요청을 해와서 또 앞당겼다라고 하더라고요. 일정을. 예. 그루토스라는 사람이 그 우리나라로 보면은 뭐 국회의원도 아니니까 예. 그 우리나라로 굳이 따지면은 도의원 정도 되는 거거든. 네네네. 뭐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이렇습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집권당은 공화당, 야당은 민주당이잖아요. 양당 구조가 15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양당 정치의 전형이죠. 그런데 이 당이 당 대표가 없어요. 맞습니다. 미국은 정당이 당 대표가 없어요. 당 대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같은 사람이 없는 거야. 네. 그러면 누가 있냐? 원내대표만 있어. 네. 그것도 양원이잖아요. 상원, 하원이잖아. 네. 상원 원내대표, 하원 원내대표만 있어. 네. 원내대표만 있어요. 그러면 원내대표가 있으니까 국회의원들은 지휘가 돼. 맞죠. 그렇지만 당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있는데 당 예. 대표는 없으니까 네. 이 당이 전체가 움직여야 될 때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를테면 대통령 후보 경선을 한다든지 예. 뭐 당원 무슨 모급 행사를 한다든지 뭐 선거 이럴 때. 준비할 때가 제일 중요하죠. 예. 그때는 그러면 당 대표 없이 어떻게 움직이냐? 그때 움직이는 사람이 전국위원회 맞습니다. 의장이에요. 네. 그루토스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상 공화당의 당 대표인 거예요. 실세죠. 선거 총괄. 그래서 트럼프와 막역한 사이고 트럼프에게 제일 영향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의 현직 신분은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이라고 하는 게 캘리포니아가 우리나라보다 크잖아요. 그죠. 예. 땅도 크고 인구도 많고 네. GRDP도 많고 하니까 예. 뭐 보통의 일을 하고 이제 구별할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현직보다 이런 사람이 미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을 갖고 있다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가장 가까운 정치적인 파트너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네. 이 사람이 장동혁은 내가 꼭 봐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꼭 봐야 되겠는데 내가 그때 시간이 안 되니 좀 당겨와 달라. 그거 요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컨텍스트다. 네. 맥락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저희가 좀 주목하고 있는 것이 이 화이트베어 목사와의 만남. 그러니까 실제로 이 김민석 총리와 이 트럼프 대통령의 면담을 조선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네. 트럼프 대통령의 뭐 영적 멘토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받던데 결과적으로 벤츠 부통령 뭐 더 나아가서 트럼프 대통령까지 만약에 만남이 성사된다면 정말 더할 나위가 없잖아요. 뭐 네. 더 이상 말로 뭐 성과를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인데 일단은 이 화이트베어 목사 등과의 만남 가능성은 또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지금 들려오는 얘기로는 그 화이트 목사가 지금 뭐 휴가 중이고 예. 일정이 좀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또 사실은 야당 대표를 미국의 부통령이나 대통령이 네. 백악관에서 만난다고 하는 것은 대놓고 이재명 정권을 망신 주는 거랑 그렇죠. 똑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공식 일정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 트럼프 정부, 트럼프 대통령은 네.
이재명이는 우리가 못 믿는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은 장동혁 같은 사람이 그 나라를 맡아야 된다. 예. 그 하는 메시지는 주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 메시지는 주는데 이재명 것들하고 외교적 마찰까지는 가지 않는 그 어떤 선에서의 네. 어떤 이 절충안을 지금 고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일정이다 뭐다고 하는 건 다 이제 얘기하는 거고 내세우는 것이고 네. 아니 이게 국가적으로 꼭 필요하다 그러는데 뭐 일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형태로든 요 지점 이재명 정권과의 외교적 마찰을 만들지는 않으면서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는 이재명 세력이 아니라 자유우파 세력을 믿고 장동혁을 믿는다. 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 어떤 형태의 이벤트 또는 퍼포먼스는 만들어내려고 할 거다. 미국 쪽에서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란 전쟁이 지금 계속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금명간 휴전 발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서 사실 미국 내 이 트럼프 행정부 제도권 인사들도 상당히 좀 일정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까지 이 준비되어 있었던 일정만으로도 미국에 상당히 환대를 받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박사님 마지막으로 네. 당내에서는 근데 뭘 해도 참 이래도 뭐라 그러고 저래도 뭐라 그러고 근데 이게 제가 전 윤 대통령 때가 좀 생각이 나요. 그때도 사실 그 아메리칸 파이 한 곡으로 바이든을 완벽하게 사로잡고 이 한미일 관계를 주도를 했던 그런 정도의 성과를 거뒀는데도 뭐 민주당은 광대 노름을 하고 왔다. 정말 억지로 비판을 하고 국민의힘은 수수방관하고 그래서 아니 실적이 있는데도 오히려 이게 국내에서 폄훼가 되는 상황이 굉장히 반복됐거든요. 우리 당 왜 그럴까요? 뭐 좌파들은 애써 무시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애써 무시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건 잘 안 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외교적 성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침묵한다고 해서 미국 쪽에서까지 침묵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네. 애써 무시하려고 하는 좌파의 전략은 안 먹힐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우리 당 안에서 국민의힘 당 안팎에서 뭐 한동훈 똘마니들이 또 오세훈이 같은 자가 계속 시비 거는 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애초의 목표가 6.3 지방선거 승리가 아니고 네. 6.3에서 진 다음에 장동혁 물러나면 당권 잡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장동혁이 6.3에서 지라고 고사 지내는 상황 아닙니까 이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파격적인 방미 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그들이 봐도 이거 뭔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재뿌리기 위해서 그런 짓들을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애써 무시하는 좌파들보다도 더 사악하고 더 천박한 것들이다. 아하. 네, 좀 그렇게 봅니다. 네. 박사님 지금 긴 시간 동안 또 이렇게 대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영풍 대표가 없으니까 더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네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제가 오늘 편하게 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영풍 대표하고 또 박형전 시장하고 네. 이제 어쨌든 한 번은 이제 박형전 시장은 이제 후보 확정 이후에 예. 한 번은 좀 제대로 인터뷰를 해야 되겠다 싶고 또 이영풍 대표는 저도 마음이 급해요. 빨리 네. 가서 좀 현장 인터뷰도 좀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좀 일정 조율하고 있는데 예. 이영풍 대표가 이번 주나 돼야 사무실이 어느 정도 정돈이 되니까 사무실 정돈되고 나서 좀 와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현장 인터뷰를 하러 제가 평일날 하루 좀 부산을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이영풍 대표가 그냥 출마한 게 아닙니다. 원래 이영풍 대표는 2년 전에 그 어제 오늘 막말 망언하고 있는 그 곽규택이 그자랑 경선을 해서 컷오프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이영풍이가 그 서구 거기 국회의원이 됐어야지. 네. 그거를 한동훈이 저것들의 장난질에 놀아나 갖고서 그 곽규태희 같은 자가 국회의원을 하니까 이 짓을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우리 자유파 전사 한 명이 소중하다. 네. 한 명이 소중하다. 박민식 제가 아까 쭉 말씀드린 대로 박민식하고 제가 오랜 인연이 있고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지만 그러나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저는 박민식보다는 이영풍을 우리 자유파가 더 원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여러분 부산 북구에서 진짜 맨 땅에 헤딩하듯 지금 선거운동하고 있는 이영풍 대표한테 여러분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